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질로 서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인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의한 민노총의 연이은 점거 농성.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이트질로 사태, 해법은 없는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두 분 모십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곧 합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네. 지금 점거한 지 사흘째인데요. 네. 지금 뭐 점거했다는 게 뭐 어디 옥상으로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뭐 1층에 한 3, 40명 정도 예.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옥상에 한 12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단순하게 지금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예. 신나를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노를 들고. 예. 그럼 사실 이제 신나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본인들 말고도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좀 위험에 빠져 있는 거고 또 그 앞에서 맨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역 주민들 어떻게 될까요? 뭐 지역 어떻게 주민들. 보면 뭐 소음과 그다음 교통과 뭐 말 못할 그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정문 출입이 지금 예, 못 하는 거죠. 뭐 사실상 그걸 막고 있으니까. 정을 막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뒷문으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출입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그거야말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업무 방해하는 거죠. 업무 방해.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지금 참 이 어떻게 보면 파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거는 해야 될 그걸 넘어서는 뭐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다 지금 민노총에서 이 하이트질로 본사 앞에 네. 다시 지금 집회를 지금 네. 하려고 한다는데 네. 지금 그러면 더 상황이 결국 장기화가 좀 제가 볼 걱정되나요? 때는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우선은 뭐 이 공권력 네. 이 투입이라는 데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별 잃을 게 없는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노조에서 잃을 게 없다. 예, 뭐 사실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화물연대는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제 민노총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동조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우리가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한다 하면 사실 근로자들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화물연대의 이제 회원들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트럭 한 대가요. 예. 보통 트럭 한 대가 한 2억 정도라 한다면 그 트럭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주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니까 이제 뭐 노동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에 설립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법상에.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노동조가 아니다.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주들의 임의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파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파업도 아니에요.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일으키는 걸 이제 파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건 말 그대로 뭐 이 파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시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우리가 용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도 하는데 거의 다 노조다 저렇게 노조도 표현을 쓰고 아닌데 있는데 저거 진짜 파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법적인 그런 문제들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노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동자 성격은 좀 있지만 또 자영업자 성격 자영업자로 그게 훨씬 분류될 수 강하죠. 사실은 트럭 한 대 뭐 작게는 뭐 네. 보통 한 2억 정도 한다 그래요. 예, 근데 꽤 비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이제 트럭을 사잖아요. 예. 그럼 일종의 사업가로서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올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경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달하고 하니까 노동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건 어떤 사업도 지금 노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6월이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네. 전국에 이제 총파업을 해서 네. 갈등을 벌이다 다시 일터로 다 돌아갔는데 네. 지금 하이트진로만
기후에 계속 지금 뭐 공장을 또 네. 앞에 방해를 하고 그랬죠. 지금 본사를 점거했는데 네. 이 하이트 진로 경우에 특수하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 네. 회사 측과 이 화물연대 요구하는 사항 얼마나 지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그 대부분 이 법이나 이 제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난번 화물연대가 하이트 이천 공장 앞에서 그때 예. 했었습니다. 이턴 예, 이천 공장 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천 공장 그쪽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6월 달 정도에는 한 이제 불과 뭐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아 손해배상 손해배상을요 네. 한 5억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7월 말까지 되니까 거의 한 28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회사 측의 피해가 그렇게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화물 이 연대 쪽에서는 아 우리 그 손해배상 못 내겠다. 그리고 또 그거 한다고 가압류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요구고요. 아, 손해배상을 내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는 그쪽에 이 사업주가 이제 하이트 진로에 주로 이제 소주 이쪽 배달하는 회사가 뭐 수양물류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네. 근데 그 회사 경우가 당연히 거기에 뭐 어떤 몇 분들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계약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뭐 이 배달을 하는데 그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이랑 거래 안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해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해고라는 건 아니거든요. 화물연대 측은 그 해고라고 위탁 표현합니다. 물류사 화물차주들 전부 뭐 해고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그쪽에서는 했잖아요. 이제 해고라 표현하고 해고란 표현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계약 해지인데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측에서는 계약 해지다. 계약 해지죠. 사업주 대 사업주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인데 이제 그 계약 해지도 뭐 그 회사 측 이야기는 뭐 그렇게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명만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서로 주장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가압류 손해배상 문제, 그다음에 이 뭐 계약 해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여기 사실 발단이 되는 부분은 막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물 이 차주들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뭔가 좀 보존해줘야 되니까 화물료를 올려달라. 아 이송료 운송료를 올려달라 하는 이런 이제 요구인데요. 사실 여기에 따져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천 공장 앞에서 막 나가지고 그때 안전 운임제 막 해가지고 화물연대가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일주일 했는데 그때 그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문제가 좀 더 깔끔하게 처리됐으면 이까지는 안 왔다. 당시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운임료 문제란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뭐 기름값 오르면 운임료 부분도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이 뭐 청담동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요. 본사에 기습적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점거한 겁니다. 그럼 운송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 네. 화물연대와 하이트 진로 측, 네. 즉 위탁 물류사 간의 이견이 굉장히 그 폭이 큰가요? 인상에 대해서? 그건 그 부분은 아직 사실은 그 본론도 아니에요. 지금 가장 그거는, 핵심은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아까 가압류, 손해배상, 그다음에 손해배상. 계약 해지 이런 류 문제들이고, 예.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이 뭐 인상 화물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거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도 그렇고 또 정부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으니까 이송료 부분에서는 뭔가 협의할 협상이 가능한 여지는 영역이에요. 있는데 문제는 네.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처리 네, 문제가 서로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잖아요. 예. 법적인 문제고 아까 그게 뭐 화물료, 예. 화물료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협상이 쉽습니다. 그거. 네, 그렇게 보십니다. 예, 그러면 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만약에 네. 사측 하이트 진로와 위탁 물류사 수양 물류 측에서 조금 유연하게 양보하는 쪽으로 가면 본인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손해배상 이 문제 경우가요. 사실은 이제 뭐 경영진이 뭐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경우는 필경은 이제 이 주주들도 있는 거고 예.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아니 뭐 최고 경쟁자부터 해가지고 뭔가 배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뭔가를 들어가지고 지금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예.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역할이라 보는데 예. 이거 그냥 막 정부 다 빠지면서 따라서 하세요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때는 워낙에 경제적 영향이 커서 그런지 네. 당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갔잖아요. 네. 이번 화이트진로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뭡니까? 아, 이게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물연대 이 부분 경우는 사실은 관할 부처가 건설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예,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예, 고용노동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아니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도 아니고 네. 또 화물연대 지금 시위하는 거는 이건 뭐 파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응거주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화물연대는 이게 노동조합 법상의 노동조합도 아니고요. 네. 뭐 이런 걸 명확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또 이게 국토교통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봤잖아요. 예. 이천 공장 해가지고 했을 때도 막 그냥 시간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나중에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떠밀려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 네. 거죠. 김성희 소장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님은 이제 노조에 특히 이쪽 현장에도 상당히 밝으시고 그쪽 하는데 지금 이번 사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측이 양보를 해야 된다. 철회하라 이런 게 노조의 주장인데 그걸 또 그럴 수 없다. 노조는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형식상 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양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이트 진로의 지휘 명령 없이는 운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 사용 관계에 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니까 우리 노동자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와서 파업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법 점거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비정규직 뭐 사내 하청도 그렇고 특수고용도 그렇고 점거하게 되면 뭐 1인당 18억 정도가 평균 손배가 이제까지 지금까지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때도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33명이 목숨을 자살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점거하고 그러지 않으면 뉴스에 나옵니까? 그런 쟁점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손배가압류가 발생할 거고 형사상 처벌까지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수하고도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절박한 생존의 요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하이트 진로에서 유가 인하로 30%를 운송료를 삭감했어요. 2008년에요? 예.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인상이 안 되는 거죠.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되고 유가가 다시 올랐는데도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800만 원 운송 수입을 해도 차값, 기름값 다 빼고 나면 최저임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해도 그렇게 된다라는 점에 그러니까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밑바닥에 있는데 법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점이 그래서 이걸 호소하려면 이게 점거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할 수밖에 없다. 본사 밑에 본사가 자회사를 두고 있는 위탁 물류사에 소속된 차주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탁회사와 본사의 관계, 하청과 원청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잡한 이중구조라는 참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법적으로 뭔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거래 관계는 좀 복잡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청 하청의 격차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원천 기업은 주로 대기업 아닙니까? 하청 기업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인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요. 그다음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벌어지고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벌어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관계 함에 따라서 때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는 을인데 다른 데서 갑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근데 확실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임금 받고 굉장히 좋은 조건 하에서 살고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노동법 말고도 예. 경제 관련 여러 가지 법제도에 아주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경제의 이중 구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름 말대로 기득권을 다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법제도니까 당연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올라탔으면 예.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예.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벽을 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어떤 결과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화물연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우조선의 하청노조 예, 파업 보지 하청노조.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진짜 근로자도 아니야. 예. 근데도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파업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일이 발생한다 보셔야죠. 네. 네. 문제의 핵심은 그 뭐 현상은 이중구조고 예. 원청 하청 관계고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고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게 왜 발생했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중 구조가 왜 예, 생겼느냐? 왜 생겼냐? 기업들이 이제 IMF 이후에 아웃소싱을 대부분 해서 원래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운송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런 노무 관련된 일은 다 아웃소싱을 해서 자회사가 하이트 진로 100% 출자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 수양 물류가요. 예. 네. 그다음 뭐 하이트 진로 상무였던 사람이 대표이사고 친척이 그 하이트 진로의 그 가죽 그 업체의 친척이 이사를 하고 있고 그런 직접적인 지휘 명령 없이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느냐 하이트 진로 그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양 물류는 하이트 진로 본사의 직접적인 지휘 체계에 있는 거다.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자회사로 보내고 자회사에서도 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사업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수익을 났지만 그 대가는 그 생존권의 위기에 벼랑에 몰리는 그리고 거기에 합법적으로 어디다 호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특수고용 관계의 문제를 양산하는 건데 기업에게는 이익을 극대화시키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생활임금을 벌기가 힘든 허덕이는 그런 많은 노무 종사자를 양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사회적 비용이죠. 엄청난 큰 비용을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치르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에 있는 것은 직접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물연대도 본사인 하이트 진로에 직접 협상하자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는 하도급법상 우리가 직접 협상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협상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네. 정부는 뭐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우리가 막 희석하면 예. 지금 현재 딱 드러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불법 점거한 건 맞잖아요. 본사의 불법 점거. 불법 점거 맞잖아요. 일단 그 문제부터 이렇게 놓고 보자.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왜 발생했지? 예. 그 원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파업이든 그게 뭐 불법 점거든 일단 그 멈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생명을 인질로 해가지고 이건 일단 멈춰야 되고 그다음 그 선에서 다시 협상을 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차주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시킬 거냐. 그런데 말씀 논의를 중에 해야죠. 본사에서 하이트 진로에서는 유가를 매 분기마다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그래서 한 번 2008년에 낮춘 금액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되는 정상화 거죠.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때 일부 전혀 반영 안 할 수야 없겠죠. 예. 사람인데 뭐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더 안 올릴 수는 없을 텐데 낮춰진 금액에서 시작을 하니까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버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반영해봐야 뭐 더 인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증거란다든지 그다음 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예. 신화 가지고 가서 목숨을 인질로 해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건 지금 해서는 안 옥상에 됩니다. 신나를 들고 옥상에 예, 올라가 있는 그 거. 노동운동이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 이런 부분들인데 아니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내걸게 간다고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원인에 있어 가지고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까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 과보하고 기득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우는 정규직 그다음에 막 안 늘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보 상태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걔는 채용했다가 나중에 아주 회사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노동조합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더 채용 안 하고 뭐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놓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규직에 대한 이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과보가 결국은 하청, 그쪽으로 재하청을 전가되는 더 거죠. 낳는 원인 중에 하나다. 기득권 보호, 노조의 기득권 예.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예, 뭐 그 정상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뭐 일정한 수입을 그리고 승진도 가능한 그런 사람이 정상인 거잖아요. 뭐 그런 세계가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신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도 3분의 1이 넘고 사실 그 노동자로 배제된 특수고용 그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그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50%가 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인력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정규직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줄인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비정규직을 쓰는 게 너무나 경제적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벌어지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하청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고 특수고용으로 신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의 고용 행태가 대가가 크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돼서 오히려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걸 정규직과의 격차 때문에 이중구조라고 현상적으로 표현하지만 비정규직을 또는 특수고용을 의식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늘려왔던 거죠. 그 관행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굳어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사회적 호소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와 그런 생각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하나로 지금 뭐 물론은 자신의 생존이 절박해서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뭐 대우조선 하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계속 화물연대 그 전에도 또 생존권 요구 뭐 하느라고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것은 이렇게 인건비 절감책으로 이런 노동자가 아닌 신분의 사람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네.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생기는 많은 비용을 지금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여튼 이런 본사까지 불법 점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입고 있고 직원들 아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권력이 강제 해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흘이 됐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네. 그러면 이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불법 점거에 대해서 그냥 좀 지켜보는 겁니까? 그게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 화물연대 이천 공장 할 때요. 그때 첫날은 경찰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현행범으로 해가지고 체포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잠잠하고 또 그 대우조선 우리 하청군을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장기간 끌어왔어요. 한 달 이상 막 끌고 왔는데 정부가 느꼈어야 이제 우리 여차하면 공권력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권력 투입이나 또 정부의 어떤 개입에 대한 일단 확고한 원칙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권력 왜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보는 거죠. 예.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 노사 당사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출발점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당신네들이 잘못한 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맞아요. 그러면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니까 공권력은 빠진다? 그러면 그 노사가 싸우는 통에 제3자가 그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그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권력 투입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전면적인 그 업무가 중지됐냐 여부를 판단해야 업무가 되죠. 완전히 중지됐냐. 1층하고 옥상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못 보는 상태는 아니죠. 불편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전면적인 점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그 파급 역량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어느 거고요. 정도 피해가. 예. 그리고 만약 투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지, 뭐 용산 참사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그런 그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상사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법의 실적법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진공 상태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관심을 갖는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개입이 없이는 왜냐하면 원천 그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꺼려합니다. 인정하는 하이트 진로. 네. 사용 관계를 노무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밀 협상을 하거든요, 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 서비스니 다 인천공항이든 다 이런 하청과 교섭할 때는 공식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 협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선의 자리는 사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주선을 해서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원청이 좀 책임 있게 좀 해야 된다. 예. 지금 형식적인 법을 들이밀면 그냥 뭐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 제가 이 이거 문제, 하나 이 붙여야 될것 생존권의 목소리를 기닫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 손해배상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예. 심지어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도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노라봉투법값 이야기 나오는데 노란 봉투는 뭡니까?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게 정부가 공권력 투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불법 파업이 엄청 길어지는 겁니다. 불법 파업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손해배상 내지는 이게 피해가 커지는 많아지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해배상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한다면 더더욱 정부의 공권력 개입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파업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가 이 공권력 개입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 개입이라 그러면 그것 과감없이 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손해배상 문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대우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화물연대 화이트 진로 문제도 다 그런 거고 노란봉투법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이제 불법 파업했습니다. 불법 파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이제 묻는데 그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거를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래요. 제한을 좀 적게 하게.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는 옛날에 이제 쌍용차 할 때 그때 이제 금속노조가 이제 손해배상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막 성금이 노란 봉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노란 봉투법으로 이렇게 법원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제안을 해서 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건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형식상으로는 아이로 기본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국가처럼 돼 있는데 사실 손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로 그 민사상 책임이 손배죠. 손해배상이고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노동상권 행사는 뭐 헌법상 권리인데 노동상권 행사 때문에 생긴 것을 사실상 제약하는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그런 대표적인 노동악법에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노동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손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거든요. 그랬던 사례를 보면 우리는 노동권을 지키는 그런 선진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손배 가압류 관행만큼은 최소화돼야 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손해배상도 사실은 완전히 매몰 비용이 아닌데 조금 시간 지연될 뿐이고 다시 회복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때려서 개인에게 18억 가량이 되는 손배가 내리면 노동자가 18억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죠. 네. 시간 관계상 이 노란봉투법 토론은 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 피해 보전보다 노조 활동을 압박하는 거다. 또 한쪽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냐. 서로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입법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네, 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사건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